경매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물건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네, 미용실이 있는데 현재 영업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요쪽에서 요쪽까지 나온 게 경매물건지 면적입니다. 미용실 옆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어 있어요. 또 2층에 이렇게 갈비집이 있는데 아직은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경매물건 앞쪽에는 아직 여기 분양되지 않은 공터가 있습니다. 저기 옆 건물에, 바로 옆 건물에 다이소 건물이 있죠. 안녕하세요. 네, 가정동 루원시티에 있는 구분 상가가 경매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2회차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즉 감정가의 거의 한 절반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는 물건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영공로 464번 길 7번에 있는 203호 물건인데요. 현재 그 미용실로 사용되어 있는데 미용실 3개 호수가 모두 미용실로 벽을 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구화화라는 사람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의 월세를 주고 있대요. 근데 이 200만 원이 3개의 호수를 모두 사용하는 그 비용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지금 20평 조금 넘는 면적에 해당되는 금액만 월세화 한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금액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여기 현황 점유조사에서 이렇게 써있죠. 202호, 203호를 못 터서 헤어샵으로 직영. 네, 정확한 각각의 면적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주변 2층 물건에 전용 면적 평당 시세를 봤을 때에는 4에서 한 6만원 사이인 걸로 보여요. 일단 매물로 나와 있는 게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그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번지 내에 이쪽 부분이 남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용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이렇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남측에 접해 있어서 남측은 꽤 대도로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가 가시성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는 다이소 건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건물이 바로 왼쪽 편에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건물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도로가 좀 넓은 편이라 그렇다고 못 건널 정도의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시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집행관이 찍은 사진 같고요.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은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일반 상업 지역이고 해당 토지는 아래쪽에 대로 25에서 30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2022년에 부산은행
예,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데 이 근저당을 해결을 못하고 그 이후에도 가압류 같은 것들이 걸려서 채무 관계 때문에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지역에 부동산 월세 시세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인근의 물건들의 월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해당 건물의 월세를 한번 볼게요. 경매 물건 나온 건물입니다. 이제 월세 나온 것들인데 같은 2층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2층인데 1000에 110만 원이에요. 전용 면적이 71.3인 거 보니까 경매 물건이랑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에 나왔을까요? 자, 110만 원 나누기 71 면적을 하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15,492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평당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평당 51,0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같은 건물 빈 월세 나온 게 평당 전용 면적 편당 51,126원인 거예요. 경매 상가보다 더 자리 좋은 쪽 물건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2층은 보이지 않고 3층이 보이는데 3층으로 한번 볼게요. 3층 북향이니까 자리는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전용 89제곱미터인데 120만원 월세네요. 네, 120만원을 89로 계산을 해보면 전용 면적당 13,483원이에요. 곱하기 한 평은 얼마냐? 네, 44,000원 정도 되네요. 여기가 경매 물건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더 많은 지역의 3층 물건의 월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롯데리아가 있는 위치, 네, 이 롯데리아가 있는 위치의 상가를 한번 볼게요.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2층이 나와 있네요. 105제곱미터 되는 게 월세 200이네요. 그렇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19,047원인데 이걸 평당 계산해 보면은 62,000원 정도 됩니다. 즉, 이 동네가 한 4만원대에서 6만원대 정도 시세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3층도 한번 볼게요. 월세 3천에 250만원인데 전용 면적이 161이네요. 250만원을 161제곱미터로 나누면 평당 제곱미터당 15,527원인데 이거를 평당 계산하면 이것도 5만원 정도 나오네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공차 건물. 생각보다 공실이 많네요. 여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3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340만원을 215제곱미터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또 15,000원 정도가 나와요. 또 이거를 평당 계산하면 52,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계산한 곳이 자리가 좋은 상가, 경매 나온 물건보다 유동인구가 조금 더 많은 지역에 나온 상가 2층 이상의 물건을 찾아본 거예요. 그 물건들이 대부분 4만원이 넘고 6만원이 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나온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 물건들보다 조금 더 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싸게 가치를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인근에 한번 몇 개만 더. 여기는 경매 물건보다 2개 건물 떨어져 있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물건이 9층, 3층 뭐 이렇게 있네요. 9층, 6층 너무 머니까 그나마 가까운 3층 위주로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 157만원이 월세인데 면적이 95네요. 자, 157만원 나누기 면적 95를 하게 되면 평당 전용 면적당 16,526원이고요. 4.3을 곱하면 이게 평당이죠. 54,000원이죠. 전반적으로 좀 싸게 나온 물건은 4만원 초반대에 나오는 것 같고, 네, 비싼 거는 한 6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물건의 시세를
이 물건에서 나올 월세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71.3제곱미터니까요. 71.3제곱미터고 아까 전용 면적당 한 4만원, 전용 평당 한 4만 얼마 정도에서 5만원 정도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평당으로 오니까 77.1 나누기 3.3 그러면 23평이잖아요. 23평이 아까 한 제일 저렴했던 게 한 42,000원 정도 됐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러면 월세가 얼마 나오냐면 월 98만 1272원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을 얼마로 계산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제가 5%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 5%는 돼야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월세가 이거 나왔을 때 연으로 계산하면 1177만 5천원이죠. 여기에서 저는 투자 수익률을 0.5%로 잡겠습니다. 저는 5%, 최소 뭐 6%, 7%, 8%이신 분들 다양하겠지만 전 최소를 잡아서 5%로 계산하면 2억 3,500 보다 비싸게 사면 이 물건은 안 되는 상가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싸게 사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7%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7%이신 분들은 7% 하면은 1억 6,800 21만 8천원을 21만 8,181원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투자되는 투자 수익률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이 물건을 갖고 싶다면 투자 수익률을 조금 낮추시고요. 근데 만약에 좀 욕심 없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 사셔도 된다면 조금 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구 수익률을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더 싸게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여러분보다 더 비싸게 받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최소화 내리고 대신 안전하게 내가 이 상가를 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보수적이시라면은 최대한 높이세요. 요구 수익률을.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5%를 보수로 보니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2억 3,500 정도면 낙찰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나온 차수에 보면은 2억 5,480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유찰이 될지 아니면은 한 차례 더 떨어질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좀 언저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 워낙에 상가 공실이 많아서 한 번 더 유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세계호실이 터서 사용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아마 대출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전액 현금으로 이 물건을 사야 할 수가 있어서 가격 낙찰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 금액에 낙찰될 것 같진 않고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아직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이쪽에 지하철 7호선 출입구가 생기고요. 불행히도 이쪽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 세대가 이쪽 아파트,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상가주택 단지인데 여기는 배우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쪽 단지에 배우 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포레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SK 사시는 분들, 그다음에 루에블리, 대성 사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세요. 저녁 시간대든 휴일이든 많이 넘어오시고요. 이 하늘채 사시는 분들도 이쪽에 많이 넘어오셔서 상당히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사람들이 가는 상권과 가지 않는 상권들이 확연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을 말씀드리면 요 라인 많이 다니고요. 요 라인 많이 다닙니다. 안타깝게 요 라인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상가들이 가게들도 많이 바뀌고 공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그 경매 나온 상가의 남쪽 라인도 사람들이 좀 다녀요.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요 라인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이쪽에 루원시티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상가가 지어졌는데 이 복합센터가 활성화가 되면은 이쪽 라인도 상권이 괜찮게 자리 잡을 것 같아요. 특히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 포레나 사시는 분들이 많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하게끔 상권이 많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 도로가 뚫려서 이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많이 지나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 건물이 크게 지어졌는데 이쪽 라인도 활성화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이 지금 꽤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라인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상권이 나쁜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네요.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이쪽 단독주택 부지 내에 있는 이런 상권들 있잖아요. 이쪽에도 다 상가들이 있거든요. 이쪽. 네. 이런 데 다 상가들이 있는데 공실도 많고 사람이 정말 많이 안 다녀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상가주택인데 대부분 1층이 상가더라고요. 이런데 1층이라서 임대료가 좀 셀 텐데 생각보다 상권이 좋지 않아서 월세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은 곳입니다. 물론 이게 경매 물건지랑은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